원서 쓰기 시작했니? 내일부터 써요. 내일부터야? 니네 내일 근데 축제잖아. 네. 내일 뭘 쓸 시간이 있어? 아니, 집에서 쓰잖아요. 컴퓨터. 아, 그 알아서 지원하는 거야? 네. 학교에다가 써내는 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게 나왔어. 관련된 그 뭐 안내서가 있어? 어떻게 하는지 나왔어요. 떨리겠다. 발표는 언제야? 바로 나오던데요. 10며칠날? 10며칠이면 평창고 예비 소집일이 10며칠이래요. 10며칠이야. 10며칠도야. 그건 몰라요. 11일도 있고 19일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래? 아, 긴장되네요. 쌤이요? 음. 왜요? 저 긴장 안 돼요. 혹시나 또 학교가 멀어지면 또 나랑 공부 못 할 수도 있잖아. 그래요? 대신 저 효정 갈 것 같아요. 그래? 일지망을? 네. 축하해. 현서도 효정 안 돼요. 역시 이 첫째들의 영향이 좀 있긴 한가 봐요.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자, 해봅시다. 533번 볼게요. 여기 뭐 지난 시간에 보니까 거의 안 풀어가지고 여기 같이 풀도록 하죠. 얘기 안 했어요. A 지점에서 C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한대요.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뭐 한 번 지나간 지점이라는 거는 A, B, C, D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도로끼리는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지?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쌤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A와 C를 연결짓는 게 X개의 도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때 추가해야 하는 도로의 개수를 X다. 이렇게 준 거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A 지점에서 출발, D 지점으로 간대,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단순하긴 하죠. 근데 어떻게 갈 거냐 이거를 케이스로 좀 나눠보면 되죠. 쓱 보이는 게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볼까요? A 출발하고 서연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A, A에서 B, B로 갔다가 D, D로 단순하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승호 해볼까? A에서 B, B로 갔다가 C, C로 내려갔다가 D,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거는 다 했다, 그지? 그럼 밑으로 와서 A에서 C로 갔다가 D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A에서 C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거에 각각의 케이스를 다 경우의 수를 세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더 하면 되겠지, 그지? 다시 1번으로 가볼게요.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간다는 거는 전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어떻게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됐거든. A에서 B 몇 가지? 세 가지. 동시에 B에서 D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짠, 이렇게 되겠고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는 그대로 가볼게요. 세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12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이제 X를 포함시켜야겠네. A에서 C로 가는 경우 X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그래서 2X가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는 X가지 곱하기 올라가는 거 2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3가지. 그쵸? 그래서 6X.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해서 53가지가 되더라. 관계식을 쓰면 되겠죠. 다 더하면 오른쪽에 쓸게요. 8x 그 다음에 21 요게 53 4, 괜찮나요? 그래서 x는 4 이렇게 깔끔하게 찾아낼 수 있겠다. 맨날 반이 뽁짝뽁짝 하다가 이게 조용하니까 좀 좋네요. 저는 안 복잡했었는데. 그래요? 맨날 자고 지금 저는 안 자는데. 그렇긴 하지. 승호 뜨끔하지? 이제 못 자. 내가 너랑 서연이한테만 이제 눈이 꽂혀 있으니까 편하다 나는. 자, 그림처럼 1, 2, 3, 4, 5, 6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아래쪽 조건에 따라서 색깔을 칠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단 한 정사각형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하는데 이때는 몇 가지 색깔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서로 다른 4개 색깔이 있대요. 뭐 빨주, 노초 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조건을 봅시다. 가조건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대요. 그래서 먼저 표시를 해놓을게.
여기랑 여기는 같은 걸 칠할 거야. 그러면 우리 색깔 4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번, 6번을 그냥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고 칠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아, 그래서 가족권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표현해 놓을게요. 1번, 6번을 칠하는 방법은 4가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봅시다. 이웃항고 여기 나와보면 변을 공유하는, 즉 우리가 이제 색깔 칠하는 유형에서 변을 공유한다라는 다른 말이 이웃한다라는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에는 색깔이 달라야 돼. 그러면 칠해져 있으면 그걸 피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2번부터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 그대로 적어볼게.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1번에 칠한 거 피하면 돼. 몇 가지? 3가지. 3번은요? 2가지. 왜 2가지야? 2번에 칠했으니까, 그지? 근데 2번과 6번의 색깔은 다른 색이잖아. 그러니까 2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4가지 색에서 2가지 색 피하면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빨간색 번호를 개수를 쓴 데는 이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와 볼까요? 4번은요? 아니다, 붙어있는 데 붙여할까요? 5번은요? 5번은 2번과 6번이랑 붙어있잖아요, 그지? 근데 2번, 6번이 같은 색이야, 다른 색이야? 다른 색이지. 왜냐면 2번은 1번과 다른 색이니까 6번과도 당연히 다른 색이겠지. 그렇다면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4번에 칠할 색깔은 몇 가지? 서연아, 3가지? 1가지. 우리 4개 색깔이 있거든? 네. 1번에 칠한 거랑 5번에 칠한 건 같은 색이야, 다른 색이야? 2가지. 그렇지, 다른 색이니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1번, 6번에 붙어있는 애들을 쭈루루룩 칠해보니까 이거 3, 2, 2, 2 이렇게 됐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여기 바로 내릴게. 처음에 1번, 6번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에다가 아직 색깔 칠하기 일이 안 끝났어요. 동시에 곱하고 순서대로 3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96. 96. 좋아요. 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535번 볼게요. 또 색깔 칠하기 문제인데 앞서서 우리 뭐 번호 순서대로 옆에 붙어있는 거 피하면서 쭉쭉쭉쭉 경우의 수를 쓰는 거랑 지금 요 문제랑은 조금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점으로 연결된 곳은 이웃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A랑 D 또는 B랑 C 얘네들은 이웃하는 영역이 아니야. 그 말은 뭐야? 여기에 보면 인접하는 영역은 여기 있네요. 한 점만 공유하는 영역은 두 영역은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가 방금 했던 얘기고, 그러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B와 C 또는 A와 D는 뭡니까? 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중복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케이스를 나누는 게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기준은 A, D를 봐도 되고 B, C를 봐도 됩니다. 우리는 뭐 A, D 기준으로 볼게요. A, D에 같은 색이 칠해질 때를 보는 것과 그렇다면 그 나머지 그 외의 건 뭐겠니? A, D에 다른 색이 칠해지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색깔은 4가지 색이니까요. A, D에 같은 색을 칠할 때부터 한번 볼까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지? 4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니까. 그래서 4가지. 짠, 칠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색깔 하나밖에 안 쓴 거거든?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A, D에 같은 색깔이 있으니까 B에는 한 색깔만 빠지면 되니까 3가지. C는요? 3가지. B랑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이 A, D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36가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 D의 다른 색깔을 칠해봅시다. 그러면 4가지 색 중에 2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치?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다른 색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피해야겠죠? 3가지. 이렇게 되면 지금 다시 표시해 볼게요. A와 D에는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C는요? 2가지. 이때도 B랑은 연관이 없다.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48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은요. 얘네 둘을 더한다. 네, 얼마입니까? 84. 84.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536번. 요거는 이제 위에서처럼 뭐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경우의 수를 곱하고 이런 유형은 아니고 조금 귀찮지만 일일이 구하는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 찾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봐봐.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만 따라서 꼭지점 G에 도착하는 경우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거 일일이 쓰는 건데 우리가 일일이 그냥 암산하기는 어려울 거잖아. 그지? 쓰면서 할 건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쓰려면 즉 중복해서 쓰지 않으려면 뭔가 체계가 있어야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지? 나뭇가지 모양 수영도라고 했던 거예요. 많이 들리니? 서연아? 네, 아니요. A에서 출발해서 G로 도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길을 좀 나눠봅시다. A에서 모서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군데가 있죠. 맞죠? B로 가는 경우와 D로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게요. E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상황을 잘 봐. 우리가 A에서부터 첫 번째 B로 가는 케이스를 셀 거거든? 그런데 이게 D로 가는 케이스와 경우의 수가 어떨까요? 같을 거라고 예상되니? 왜 그럴까?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보라색 칠하는 면으로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좌우 대칭을 이루지. 그러니까 A에서 G로 가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먼저 가나 오른쪽으로 먼저 가나 경우의 수는 지금 좌우 대칭이랑 똑같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서연아? 그러니까 우리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만 세가지고 그거 2배 해볼 거예요. 그 다음은요. E로 내려가는 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요거는 일일이 또 한번 해보자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경우의 수는 똑같긴 하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B로 한번 가봅시다. A에서 B로 가볼게요. 수영도 그릴게요. 자, B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F. F로 가거나 또 B에서 할 수 있는 선택 여기에요. B에서 할 수 있는 선택 F로 내려가거나 C로 가거나지, 그지?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C, F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리자. C, F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이제 C로 가봅시다. 지울게요. C 여기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온 상황이니까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C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G가 이게 골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슝 내려가면 되겠네. 그래서 가장 짧게는 여기서 G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G로 가지 않고 어디로? D로 갈 수 있겠죠. D로 가봅시다. 짠. 그럼 D에 와 있어요. 이제 점 안 찍을게. D에 와 있으면 A로 갈 순 없지.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H밖에 없네요. 선택이 H밖에 없어요. 연결해요. H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바로 G로 달려가는 방법이 있겠지. 가장 짧게. 반면에 어떻게 하면 돼요? H에서는 선택이 E로 가는 선택도 있다, 그지? 위로는 못 가니까. 왜? D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H에서 E로 건너가요. E에서는 A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F로 갈 수밖에. F에서는 어디로 갈 수밖에? G로 갈 수밖에 없다. 괜찮니? 그래서 자 봐봐. A에서 B로 갔을 때 그리고 이제 C를 선택하면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G로 도착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괜찮니? 괜찮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서 C로 가는 모든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끝났습니다. 자, 돌아와서 A에서 B로 가서 이제 F를 선택을 해볼게요. F는 여기 밑에 있어. 자, 서연아 한번 해볼까? 네. F에서 바로 어디로? C, G. G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E. E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E에서는요, 선택이 H. H밖에 없죠. 잘했어요. H에서는 선택이
마찬가지로 G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요 2 E에서 왔으니까 안 되고 H에서 D D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올라가서요 A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A에서 출발했으니까 안 되고 어디로? C로 갈 수밖에 없고 C에서는 B로 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G로 가는 경우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F를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총 몇 가지? 6개 6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할게요. A에서 D를 선택해서 가는 방법도 6가지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아까 좌우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A에서 E로 가는 방법도 방금처럼 하나하나 수용도를 그려서 세해 보면 6가지가 나오더라. 6가지나 나와요? 왜냐하면 E로 내려갔다가 쭉쭉쭉 G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E로 내려오면 이제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오죠. F를 선택할 거냐 H를 선택할 거냐. 여기서 좌우 대칭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F를 선택했을 때 3가지, H를 선택했을 때 3가지 이렇게 나올 거다. 알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야? 18가지, 18개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순열 연습 문제로 가면 되겠니? 네. 스텝 1 괜찮았어요? 네? 아니요? 안 괜찮았어요? 몇 번이 안 괜찮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555번? 네, 이거 아까 수호는 풀었던 것 같은데 둘이 보자. 자, 퍼뮤테이션의 얘기인데 이거 하기 전에 NPR 기본적인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 짠. N과 R의 크기 관계 알겠니? 네? 네. N이 커요, R이 커요. N 그래서 N이 R 이상인 값이 돼야 돼. 맞죠? R은 음수 되니? 아니요. 이거 몇부터 돼? 1 0 0부터. 그래서 0 이상 요 관계를 만족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되겠죠? 그리고 NPR의 식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공식은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N분의 N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닌데 그럼 뭐지? R 보이잖아. R N 마이너스 R이었어요. 그래 N-R 뭐 이거 팩토리 팩토리얼 분해 그러면은 어허 N 팩토리 맨 앞에 거 N 팩토리얼. 그렇대요. 선생님 공부 안 하니? 해요. 잘 차려라잉.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봐봐. 첫 번째, 퍼뮤테이션 공식 쓰기 전에 16이라는 게 n의 위치에 있으니까 16이 2r 플러스 1보다는 커야 해요. 맞죠?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변이 4 곱하기 16 퍼뮤테이션 2r이니까 16 크거나 같다 2r 이렇게 되거든. 괜찮나요? 그지? 그 다음에 n과 r은 이제 r은 0 이상이고 정수여야 해요. 그러니까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 놈이 사실은 더 엄격한 조건이 되겠네. 1 넘기면 15니까 r이라는 거는 2분의 15 이하의 0 이상의 자연수,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되겠다. 2분의 15는 7.5니까 뭐 r은 0부터 7까지 이렇게 중에 골라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퍼뮤테이션 아까 n-r 팩토리얼보다 n 팩토리얼 여기다가 빵빵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좌변은요 16 팩토리얼을 16에서 2r 플러스 1을 뺀 거야. 그럼 뭐가 돼? 16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이니까 15 마이너스 2r 팩토리얼. 괜찮나요? 그게 작거나 같다. 서연아 네. 4 곱하기 요거는요 16 퍼뮤테이션 2열 네. 16 팩토리얼을 16 마이너스 2R 2열 팩토리얼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6 팩토리얼은 뭐 숫자가 엄청 크긴 한데 양수잖아. 가볍게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도 한번 팩토리얼이니까 나눠보고 싶거든. 그러면 15-2r 팩토리얼이랑 16-2r 팩토리가 무슨 관계냐면 16-2r 팩토리얼에서 그 바로 다음에 바로 뒤에 곱해지는 애가 누구냐면 하나 줄여서 곱하는 거니까 15-2r 팩토리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 분모를 다시 한번 쪼개서 표현해보면 얘는 16-2r에다가 하나 줄인 15-2r 팩토리얼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해되니? 괜찮지? 그러면 얘네들도 양수 애들이니까 이렇게 약분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일 거야. 괜찮죠? 따라서 식 정리만 하면 되겠죠. 지금 좌변은 모두 약분됐기 때문에 1 남은 거고요. 우변은 4 나누기 분모에 16-2r 이렇게 남은 거예요. 괜찮지? 근데 16-2r은 0은 안 되겠죠.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양수여야 되지. 그러면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지. 따라서 16-2r이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따라서 r의 범위를 구하면 넘기면 2r이 12 이상 그러면 r은 6 이상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따라서 마무리 해봅시다. 아까 r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네요. 우리 n과 r의 관계에 따라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네요. 6 이상이 여야 해요. 누가 있나요? 누가 있니? 그렇지. r은 6 또는 7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개 정도면 뭐 되는 것 같아요. 답은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서연아 있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스텝 2 500 몇? 562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출문제인데 고3들이 푸는 확률통계 문제도 이게 나오긴 해요. 한번 보자고. 지금 보면은 7명의 관광객이 있대요. 오른쪽 보니까 여기 되게 단순하게 해놨는데 오른쪽 맨 앞자리가 마부가 앉아요. 저기는 이제 고정된 좌석이라서 누구도 못 앉아, 그치? 요런 상태에서 나머지 자리가 7개인 걸 보니 7명 관광객이 빈자리에 다 앉는 형태야. 그런데 지금 맨 앞에 마부 옆에는 혼자 앉을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좌석부터는 옆으로 쌍으로 앉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7명이 앉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가져고 보자. A와 B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야 돼. 그러면 마부 옆에 A 또는 B가 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잘 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를 한 세트로 하고 봤을 때 몇 개 세트가 있는 거야? 3개 세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A와 B는 2인용 의자, 즉 방금 동그라미 친 3개 세트 중에 한 세트를 골라서 앉으면 된다. 맞습니까?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2인용 3개 중 1개를 선택해주면 거기에 누가 앉는 거야? A랑 B랑 앉는 게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게 몇 가지예요? 승우야? 그렇지. 3, P, 1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면 뭐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3가지. 그래서 3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 그 말은 뭐야?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2인용 의자에 A, B를 앉힌다라고만 결정하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야. 왼쪽에 A가 앉을지 오른쪽에 A가 앉을지, 즉 두 자리에 2명 앉히는 방법 뭡니까? 서연아? 네? 두 자리에 2명이 A, B가 앉아야 돼. 그러면 방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어디를 할지만 정해놓은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앉힐 때 왼쪽 오른쪽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2명이 왼쪽 오른쪽 줄을 서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2
2 팩토리얼이지, 그지? 그게 몇 가지야? 두 가지. 좋아요. 그래서 A, B의 위치, 왼쪽 오른쪽 위치 정하는 게 두 가지야. 이렇게 해서 얘네 두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그래서 A, B를 안 친 상황이다 까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앉는 상황이 끝났나요? 서연아? 끝났니? 안 끝났지? 이제 뭘 해야 돼? 나머지 사람들을 앉혀야 돼. 근데 제약이 또 있네. 나와봅시다.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면 안 된대요. 떨어뜨려 놔야 된대. 그러면 아까 A, B처럼 나란히 있는 데는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승호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좀 간결해질까? 아니면 너의 방법은? C와 D는 떨어뜨려 놓는 거야. 서연아, 눈 떠? 떠있는데요? 개슴츠레 해가지고 그냥. 잘 들어봐. 마부 옆이 한 자리가 남았잖아. 그럼 저기에 C 또는 D 둘 중에 한 명을 앉히면 너무나도 걱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앉히면 되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지. 아래쪽에 이게 이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라고 할게요. 지금 AB가 색깔 칠한 부분에 앉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중에서 CD를 쪼개 놓는 거야. C가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줄, 그러면 D를 네 번째 줄에 앉히고 나머지 관광객을 앉히는 방법, 또는 거꾸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그 케이스가 좀 많죠. 왜냐면 C를 세 번째 줄 앉히는데 또 왼쪽에 앉힐지 오른쪽에 앉힐지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를 세가지고 CD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단 CD가 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는데 전체 개수 한번 세봅시다. 빈자리 몇 군데 있어요? AB는 앉았으니까 5군데가 있어. 그러니까 5군데에 나머지 관광객 5명을 앉히는 방법이지. 이게 뭐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첫 번째, 이제 나머지 5명을 배치라고만 할게요. 배치하는 방법은 5P5, 5 팩토리얼. 5자리에 5명 앉히는 방법 5 팩토리얼. 얼마입니까? 120. 좋아요. 여기서 뭘 빼면 될까? CD가, 그렇지. CD가 나란히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CD가 이웃하면 아까 AB가 나란히 한번 앉았잖아, 그지? 그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로 줄어들겠다. 맞습니까? 그럼 둘 중에 지금 그림처럼 세 번째 앉을지 네 번째 앉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뭐야? 2P1 또는 뭐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달아두면 AB가 앉은 곳 외에 이웃하는 자리 2개 중 1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지. 아까처럼 왼쪽에 누가 앉을지 정해야 되겠죠. 그게 뭐야? 2 팩토리얼. 이거는 CD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메모할게요. 아까처럼 CD 위치.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앉혔습니다. 그러면 그림에다가 또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CD를 뭐 여기다가 앉혔어요. 짠. 괜찮나요? 그러면 자, 여기다 앉힌 게 아니지. 쏘리.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를 빼기로 했으니까 C를 여기 앉히고 뭐 예를 들어 D를 여기 앉힌 경우 이렇게 보겠죠. 이거는 여기서 경우의 수를 세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120가지 120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아이고 덜했네. CD를 이웃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명을 또 앉혀야 되니까 여기서 뭐야? 세 자리에 3명 앉히는 방법까지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얼마야? 24. 2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빼면 얼마야?
96. 네. 24를 빼면 9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얼마라고 해야 돼요? 우리 나머지 애들까지 다, 나머지 관광객들까지 다 안 쳤으니까 이제 아까 A, B, 가조건에 있었던 A, B 안 친 경우와 지금 계산한 결론을 더해요, 곱해요? 곱해야겠지. 왜냐면 A, B, C, D, E, F 얘네들이 다 관광객들이고 그것들이 동시에 딱 앉아야 끝나는 거니까, 그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6 곱하기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야? 570. 오케이, 좋아요. 자, 56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다, 넘어가 볼게요가 아니라 여기서 질문 있나요? 넘버 563. 3. 끝? 네. 오케이, 좋은데요? 자, 563번 볼게요. 서로 다른 한 자리, 이게 어떤 번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겠지. 그 6개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우리가 번호는 정하진 않아. 그냥 6개 자연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있어.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는 432가지다. 이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홀수가 몇 개인지를 미지수로 두던가 아니면 잘 생각해봐. 적어도 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접근하죠? 아까처럼 반대 경우로 접근하지. 전체를 세가지고 반대 경우.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니까 홀수가 전혀 오지 않는 경우가 반대 경우지. 이게 뭐야? 둘 다 짝수가 오는 경우야. 그러니까 전체를 세가지고요 뺄 거야. 양 끝에 모두 짝수가 오는 경우. 그럼 6개를 나열하기로 했으니까 상황을 잠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양 끝에 짝수가 오는 이런 경우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미지수를 세팅할 때 홀수의 개수를 적는 것보다는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팅을 하는 게 경우의 수의 식을 나타낼 때 조금 더 간결해지겠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6개 자연수가 있었는데 그 6개 중 짝수 개수를 뭐 x든 n이든 n이라고 할게요. n이라고 가정해보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경우의 수 해볼게. 첫 번째, 짝수 홀수 신경 쓰지 않고요. 아까 전체를 구하기로 했는데 6개 나열하는 방법, 서연아. 6 팩토리얼. 좋아요. 6 팩토리얼. 요게 720이었죠. 두 번째, 6개 중에 짝수가 n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가 2개야. 그럼 홀수 4개가 되겠지, 그지? 자, 이런 경우에서 지금 뭘 뺄 거냐면 양 끝에 모두 짝수가 오는 경우를 뺄 거야. 이게 뭡니까? 짝수 n개가 있는데 이게 뭐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2개 이상은 되긴 해야 되겠다, 그치? 양쪽에 짝수가 오는 경우를 볼 거니까. 그러면 총 짝수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를 뽑아 넣으면 돼요? 양 끝에? 2개를 뽑아서 넣으면 되지. 그런데 왼쪽에 갈지 오른쪽 끝에 갈지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뽑아? 순열로 뽑아. 괜찮나요? 그래서 짝수 이렇게 표현할게. 양 끝 짝수를 정하는 방법은 NP 2 이렇게 되겠죠? 2개 뽑아서 왼쪽 끝, 오른쪽 끝 이렇게 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몇 자리 남았어요? 4자리 남았지. 짝수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운데 4자리는 뭡니까? 나열만 하면 되죠. 나머지 4개 나열. 이게 뭡니까? 4 팩토리얼이지. 괜찮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쓰면 전체 경우 720까지에서 뺍니다. 누구를? 양 끝에 짝수를 넣고 동시에 안쪽에 4개 숫자 나열하는 거, 이만큼을. 이랬더니 이게 얼마더래? 432가지더래. 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720을 다시 돌려놓을게요. 얘가 6팩토리얼이었단 말이지. 양변을 나누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양변을 4팩토리얼 24로 나눠 볼 건데 432 24로 나눠지나요? 좀 그런가요? 432 4팩토리얼 24니까 24 나눠지나요? 14 얼마입니까? 192 8? 8 192 32 됐네요. 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양변을 4팩토리얼로 나누면 6, 5, 30 빼기 NP2는 1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P2는 얼마? 12를 만족해야겠다. 그럼 NP 식이 어떻게 되죠?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여서 2개까지 n-1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즉 요거 n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12를 만족하는 게 뭐 있니? 4, 3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지? 따라서 n은 4. 그런데 이게 정답이니? 이게 뭐야? 짝수의 개수였단 말이야. 그럼 홀수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홀수는 몇 개? 2개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여기는 없다고 하니까. 뒤에 이거 전부입니까 혹시? 아니요. 여기서 몇 번 볼까요? 67, 68, 71. 67, 68, 71, 70이요 70. 70? 그러면 한 문제 빼고네요. 자, 567번 볼게요. 장미, 튤립, 해바라기 이렇게 있는데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대요. 이제 학생, 사람은 전부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학생들이 각자 한 송이 꽃만 받도록 한대요. 그러면 장미가 3송이 있다 하더라도 한 송이만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 송이만 주는 건데 뭐 같은 거를 한 송씩 나눠줘도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같은 종류의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미 3송이가 있다고 해서 1번 장미, 2번 장미, 3번 장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장미 한 송이는 다 똑같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도 제일 많은 장미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3명한테 줄 수 있는 꽃은 3송이밖에 없는 거잖아. 왜? 한 송이씩 받을 거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장미를 3개를 다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장미 3송이를 사용. 이렇게 장미를 3송이를 사용해보자.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3명한테 장미 한 송이씩 주는 거잖아.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왜? 장미의 종류는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A, B, C 3명이 있으면 장미를 한 송이씩 주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한 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장미 3송이를 3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 자, 두 번째는 줄여볼게요. 장미 2송이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장미 2송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3명 중에 2명은 장미를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장미를 안 받는 학생이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그 학생을 먼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장미를 안 받을 거니까 튤립이나 해바라기를 받아야겠지, 그지? 그러면 튤립을 준다 또는 해바라기를 준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쪼갤 수 있을 거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첫 번째는 장미를 받지 못하는 한 명 선택을 해주는 거야. 몇 가지? 3명 중에 너는 장미 받지 못해 라고 할 거야. 몇 가지가 있니? 3가지가 있겠죠. A, B, C 3명 중에 A, 너 장미 못 받아 또는 B 또는 C 장미 못 받아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는 3가지가 있어요. 짠. 괜찮아요? 그러면 요걸 끝나고 난 상황을 볼게. A, B, C가 있는데 얘는 장미를 못 받고 그럼 얘네들은 자동으로 받게 되겠죠. B, C의 선택권은 있어 없어? 이제? 없어. 장미 받은 거야. 그러면 A는 장미를 못 받으니까 아까처럼 뭐 튤립이나 해바라기를 받아야 돼. 그런데 튤립이 2개 있다라고 해서 큰 문제 없죠?
우리는 뭐만 선택하면 돼? 종류만 선택하면 돼. A한테 줄 종류를 튤립을 할지 해바라기를 할지 선택만 하면 한 송이가 가는 거야. 맞습니까? 두 송이 있다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장미를 받지 못한 지금 표현된 예시 중에 하나인 A가 장미를 못 받았으니까 A가 받는 꽃의 종류만 선택해주면 한 송이가 탁 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장미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꽃을 줄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다.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겠죠? 왜냐면 한 사람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걔한테는 뭐야 이거 튤립을 줄지 해바라기를 줄지를 선택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3 곱하기 2 6가지가 존재해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장미를 한 송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장미가 개수가 제일 많아가지고 이거를 몇 개 쓸지를 케이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쓰면 지금 방금 했던 2번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갑니다. 왜요? 장미를 받을 한 사람을 선택을 해주면 되잖아. 또는 장미를 받지 않을 두 사람을 선택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자. 첫 번째, 장미를 받을 한 명 몇 가지? 3명 중에 한 명 고르는 거니까 3가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느낌을 알겠지만 지금 정하는 경우의 수들은 전부 곱해서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좀 그려놓고 볼게요. A, B, C 중에 만약에 A가 지금 장미를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제 장미는 쓸 수 없어. 그치? 그럼 남은 건 뭐야? 튤립 2개와 밑에다 쓸게요. 튤립 2개와 해바라기 하나 이렇게 남은 상황이야. 이거를 BC한테 한 송이씩 줘야 되거든. 여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왜 3가지야? 좋아요. 이렇게 적을게요. 튤립 2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때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지. 튤립만 쓸 거야, 2개를 다 쓸 거야 라고 하면 B에도 튤립 주고 C도 튤립 줄 거니까 그렇게 주는 경우 한 개 주는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반면에 여긴 이렇게 하자. 반면에 해바라기 하나만 써서는 끝이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튤립 하나랑 해바라기 하나를 써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이때는 튤립을 누가 받을지를 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튤립을 B가 받으면 해바라기를 C가 받는 거고, 튤립을 C가 받으면 해바라기를 B가 받는 거야.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or라고 쓴 건 뭐야? 튤립 2개를 쓰는 상황과 튤립 하나와 해바라기 하나 쓰는 상황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야 돼? 서연아? 얘랑 얘는? 더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래서 전체 장미 한 송이를 쓸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렇지. 장미를 받을 사람 한 명 선택하고 장미 줬어요. 그리고 튤립 2가지를 주거나 2송이를 주거나 튤립 한 송이와 해바라기 한 송이를 주는 경우가 3가지니까 이걸 동시에 일어나야 해서 9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네요. 장미 안 써. 장미 0송이 라는 의미는 튤립 2개와 해바라기 한 송이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만 정해주면 돼? 해바라기 받을 한 사람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튤립 자동으로 들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자. 해바라기 1개를 받을 사람 누구? 사람 이렇게죠. 한 명 3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3가지. A가 해바라기 받으세요 라고 하면 나머지 B,C는 튤립을 받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이 나온 경우의 수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연아? 더해요가 되겠죠. 6가지, 9가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19가지 넘어갈게요. 자, 568번 보겠습니다.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8칸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에 주어진 숫자들을 하나씩 써놓는데 세로 줄에 있는 4개의 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대요. 표현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요렇게 4칸의 합과 오른쪽에 있는 요렇게 4칸의 합이 동일해야 된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접근할 방법은 왼쪽의 합이 예를 들어 50이야. 그러면 오른쪽도 5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전체는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전체 합을 구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쪼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씩 합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알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요거 전체 합을 볼게요. 숫자 나온 전체 합은 쭈루루루 더하면 얼마게요? 봐봐. 1이랑 맨 끝에 있는 14, 3이랑 그 뒤에 있는 12, 5랑 10, 7이랑 8 이거 전부 더하면 15지. 15가 몇 덩어리야? 4덩어리 있거든? 얼마야? 60. 짠. 이렇게 되면 아까 합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씩 가져가면 돼요? 30, 30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쪽을 계산을 해볼게. 30이 나오는 애들을 숫자 조합을 해볼 건데 조금 전에 합을 할 때 우리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어떻게? 1이랑 14 더하면 15, 3이랑 12 더하면 15거든. 맞지? 그래서 30은 걔네 쌍을 더하면 되잖아. 요 조합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1이랑 14, 그 다음에 3이랑 12 이렇게 해서 합이 얼마야? 그 지금 설치하시는 걸 거거든요.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갈게요. 1이랑 14, 3이랑 12, 15, 15에서 30이거든. 그러면 요거 남은 애들이 누구겠니? 5, 7, 8, 10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둘게요. 오른쪽은 그냥 남은 숫자들이니까. 또 다른 조합은 뭐겠니? 1이랑 14는 그대로 두고 15, 합이 15가 되는 애들이 또 있었죠. 5, 30이 썼으니까 5랑 10 이렇게 가져가면 남은 숫자들이 또 합이 30을 구성하겠죠. 또 있나요? 또 있나요? 1이랑 14에 또 줄여. 그 사이에 7, 8 있었죠. 그죠? 7, 8. 그럼 나머지 숫자들이 합이 30을 이룰 거야. 괜찮죠? 눈에 보이는 건 이 정도인데 사실 합이 15가 되는 조합들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 말고 또 조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합이 30만 되면 되는데 굳이 15, 15 만들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 쳐놓을게요. 이거는 생각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라 1이랑 7이랑 10이랑 12 이렇게 구성을 하면 합이 30이야. 그럼 나머지들로 합이 30이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오른쪽은 안 썼어요. 4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4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으니까. 자, 첫 번째 줄 그어놓은 것처럼 숫자를 1, 14, 3, 12 이렇게 할 건데요. 얘네들을 지금 직사각형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서 왼쪽에 세로로 쭈르륵 쓸지 오른쪽에 쭈르륵 쓸지 정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써져 있는 첫 번째 줄에 1, 14, 3, 12를 왼쪽에 쓸지 오른쪽에 쓸지를 정하는 방법이 2가지야. 다시 표현해볼게요. 쌤이 지금 여기를 빨간색 괄호라고 한다 그러면 1, 14, 3, 12 세트랑 그 나머지 세트 2가지를 하나를 왼쪽에 쓰고 하나를 오른쪽에 쓴다. 그 순서를 바꾼다. 그게 2가지라고요. 괜찮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쓰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세로로 봐봐. 왼쪽에서 세로로 4칸이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 어느 칸에 어떤 숫자를 쓸지를 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야?
4개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과 같아. 그래서 왼쪽에서 4개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숫자, 합이 15가 되는 나머지 4개 숫자, 즉 오른쪽에 4개 나열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게 또 4팩토리얼이야. 얘네를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겠죠. 그래야 숫자 쓰기가 끝난다. 따라서 결론은 4가지 경우에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 곱하기 왼쪽에 쓸래 오른쪽에 쓸래 2가지. 왼쪽 4개 숫자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 오른쪽 숫자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 값이 좀 큰데 요거는 계산해보세요. 다음 넘어갈게요. 570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2, 3, 4, 5, 6, 7, 8, 9 중에서 어느 두 수의 합도 11이 되지 않는 4개 숫자를 뽑아야 된대요. 합이 11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합이 11이 되는 애들이 누가 있니, 승호야? 합이 11이요? 아까처럼 계산한 거 보니까 2랑 9 이런 애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양 끝에 걸 하나씩 가져오면 되겠네요. 2랑 9가 합이 11이 되는 세트고요. 또 3이랑 8, 또 4랑 7, 그 다음 5랑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합이 11이 되지 않는 숫자를 뽑는다고 해서 나 여기 2 뽑아올래. 그 다음에 여기 8 뽑아올래. 그리고 5 뽑아올래. 하나만 더 뽑는데 그거를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3 이렇게 뽑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면 2, 3, 8, 5 이렇게 뽑아가지고 4자리를 만들 건데 이때 3과 8은 더해서 11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개 세트 중에 숫자 하나씩만 가져다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두 번째는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야. 그래서 그 한 예로 여기를 2 뽑고 3 뽑고 4 뽑고 5 뽑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숫자 4개 뽑혀져 있는 상황이거든. 만드는 방법은 4개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 나열해야 돼. 그게 뭐야?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랑 9 세트에서 숫자 하나 뽑는 거, 그 다음 세트에서 숫자 하나 뽑는 거, 그 다음 숫자에서 세트에서 숫자 하나 뽑는 거, 그 다음 세트에서 숫자 하나 뽑는 거, 여기까지 오고 숫자가 지금 뽑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4자리 숫자 만들려면 나열해야 되거든.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크네요, 그죠? 16 곱하기 24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보자. 1 하나, 2 두 개, 3 세 개, 4, 5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 4장을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같은 숫자끼리는 붙어 있으면 안 된대요.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좀 세트를 지워볼게요. 여기 2는 2개가 있고 3은 3개, 나머지는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케이스는 4개 모두 다른 숫자일 때를 보자. 4개 모두 다른 숫자일 때를 보자. 그러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숫자가? 1번 있고 2번 2개 있지만 2번 중에 하나만 쓰겠다는 얘기고 3번 3개 있지만 하나 쓰겠다는 얘기고 4, 5 이렇게. 즉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정확히 뭔데 이게? 5개 중에 4개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소연아 뭐니? 5 이거 P 4 4 5P4 얼마입니까? 5, 4, 3, 2 사실은 5, 4, 3, 2, 1이 5팩토리얼이잖아. 똑같지? 5팩토리얼 얼마야? 120 그렇지.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죠? 두 번째,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를 보자고. 같은 숫자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4개가 모두 다를 때
그럼 하나 양보해가지고요. 3개가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3개가 같은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요? 3, 3개 쓸 때밖에 없잖아. 그치? 요거 표현해볼게요. 3, 3, 3 요렇게 3개가 같고 남은 숫자 하나 요렇게 할 건데 자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4 또는 5거든. 그런데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얘 만들 수 있니? 어떻게 배치를 하더라도 3주기는 붙어 있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이웃하지 말아야 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럼 안 되겠네. 그럼 세 번째. 두 개 같을 때 이렇게 봅시다. 두 개 같다는 얘기는 뭐야? 두 개씩 같다는 얘기는 2번 2개와 3번 2개를 써보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2, 3, 3 요렇게 가져오면 나열했을 때 같은 숫자들은 이웃하지 않도록 네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2, 3. 번갈아 가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 3, 2, 3 요렇게 한 가지나 또는요 3, 2, 3, 2 요렇게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지. 괜찮아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이번에는요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두 개 같을 때를 했으니까요 이제 2개만 같을 때를 볼게요. 몇 번이니?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면 3번에서는 같은 숫자 2개가 2개씩 같았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2개만 같더래요. 그 첫 번째 경우를 이렇게 할게요. 2는 같은 거 2개 쓰고 3은 2개를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할게. 3은 2개를 쓰지 않을 거야. 그럼 3은 한 번만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밑에다가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1번 하나, 3번 하나, 4번 하나, 5번 하나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1, 3, 4, 5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승우야? 우리 4자리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 2개 쓰고 2개를 더 뽑아야 되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2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4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2 떨어뜨리고 2 이렇게 또는요 한 번 더 떨어뜨릴게요. 2 그러면 2칸 떨어뜨려서 2도 있을 거고 또는요 굳이 맨 앞에 2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2 떨어뜨리고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 있나요? 없지. 자 그러면 요거 경우에서 한번 세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떨어뜨려 놨으니까 네모를 칠해 놓은 곳에 네모를 그려 놓은 곳에 숫자 2개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있어? 4개 있지. 4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아. 순서 생각해서 뽑지. 왜? 두 번째 넣을지 네 번째 넣을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4, P, 2 이렇게 되겠다. 얼마? 12. 두 번째는요? 똑같죠? 12. 세 번째도 12.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만큼이 몇 가지? 12가 3번 나오니까 36가지. 지금 뭐 한 거예요? 2만 2번 써가지고 나올 수 있는 4자리 경우의 수를 센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겠니? 2는 2개 쓰지 않고 누구 쓰는 방법? 3을 2개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3을 2개를 쓰게 됐을 때 2는 2개를 못 쓰니까 이제 남아있는 숫자는 뭐겠니? 2는 2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1 빨리 1 4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맞지? 잠깐만. 3을 2개를 쓰고 2는 2개를 안 쓸 거니까 여기는 2 넣어야겠다. 2 하나는 쓸 수 있어, 그지? 그래서 1, 2, 4, 5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적어 볼게요. 3 2개 쓸 거니까 3 땡, 3 땡, 3 땡, 땡, 3 땡, 3 땡,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때? 상황이? 네모에 넣을 후보들이 4개가 있고 4개 중에 2개를 골라 넣는 방법에 의해서 2를 사용했을 때랑 동일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계산 없이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 2, 3, 4 했던 것의 경우의 수를 모조리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괜찮지? 자, 오답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